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일본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하이쿠를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수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설레기도 합니다. 아직도 하이쿠 세계에 발을 내디딘 지가 불과 10년을 조금 넘기고 있다 보니 누구에게 하이쿠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루하루를 생활해 나가면서 소중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이나 현상들을 17자의 짧은 시로도 읊을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이쿠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것은 2009년 초겨울에 경주에 소재하는 한국 하이쿠 연구원에 들렀을 때였는데요. 당시 하이쿠를 처음 접했을 때는 하이쿠는 너무나도 소박하면서도 그 속에는 자연과 공존 그리고 행복의 가치가 담겨 있음을 알고는 나름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일본 문화로 한다면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마쓰리, 그리고 스포츠로는 야구나 스모, 그리고 연극의 영역에서는 노, 교갱, 분라그, 식문화에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스시라든지 우동, 오코노미야키, 와규 등 약 900여 개 이상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하이쿠연구원의 곽대기 원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중에서는 단연 만화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쿠는 그중 1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손에 종이 한 장과 연필 한 자루만 있으면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하이쿠를 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매력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하이쿠의 첫 번째 이야기로 체험과 비움의 미학, 하이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거창하거나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다름없이 초보 중의 왕초보라고 생각하고 그저 하이쿠를 배우는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짧게나마 여러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처음 하이쿠를 접하시는 분들께는 나름대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문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요, 하이쿠를 창작하고 있는 인구가 무려 500만 명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현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의 시조라는 정형시도 있지만 주로 사대부 계층에서 읊어졌고 개별적인 창작보다는 음유되거나 노래로 불리는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보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시대를 거듭하면서 대중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한계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쿠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하이쿠의 탄생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하이쿠가 갖는 형식이고 또 하나는 하이쿠라는 명칭입니다. 하이쿠의 형식이 생겨난 것은 중세 가마쿠라 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걸친 시기에 귀족층에서 널리 유행하였던 렌가에서 비롯됩니다. 고대에는 와카라는 5757의 총 31자로 이루어진 정형운문 문학이 오늘날 단가, 즉 단가라는 이름으로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세에 들어서서 한 사람이 575의 음절로 시를 지으면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77의 음절로 답가를 지어 부르는 일종의 놀이 형식을 띤 렌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맨 먼저 읊어지는 575를 혹구 또는 가미노쿠라고 하였고 뒤에 읊어지는 77을 시모노쿠라고 합니다. 이 시모노쿠를 떼어내어 575의 혹구만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에도 시대에는 하이카이로서 널리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이카이는 에도 시대 당시 몰락한 귀족 이외에도 성녀라든지 무사, 서민의 일기까지 다양한 신분이 참여하였고 기지나 골계 그리고 웃음, 해악 등의 세계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에도 시대의 대표적인 하이징을 든다면 마츠오 바쇼, 요사 부손, 고바야시 이사, 가가노 지오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근대에 들어서 쓰는 우화가의 형식을 한 57577로, 즉 오구체의 가체로 이루어진 단가가 유행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단가의 기원으로는 고사기와 일본 서기에 실린 키키가요와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후반에 걸쳐서 성립된 마이요슈, 즉 만엽집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마이요슈는 전체 20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4,500여 수 이상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이요슈에 이어서 고금 화가집, 즉 고킹 와카슈와 신고금 화가집, 즉 신고킹 와카슈 등이 그 맥을 이었고, 단가는 귀족의 일종의 소양으로서 읊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세는 귀족 중심에서 무사 중심의 시대로 바뀌면서 단가는 역사의 표면적이고 공식적인 무대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무로마치 시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랭가가 유행하게 되면서 단가의 자취가 심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 이 단가의 역사로는 에도시대 중기에 골계를 주로 다룬 교가, 광가라고 하죠. 이 교가가 유행했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에 들어서자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국내청에 속하면서 황족의 단가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어가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마사오카 시키를 주축으로 한 와카 혁신 운동을 거쳐서 오늘날의 단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사오카 시키는 하이쿠, 단가, 신체시, 한시, 소설, 그리고 평론, 수필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창작 활동을 하여 일본의 근대문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문학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대중에게 주로 많이 알려진 것은 단연 하이쿠를 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역사를 보면 하이쿠라는 명칭이 태어난 것은 메이지 시대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근세의 하이카이가 근대에 들어서서 하이쿠로 재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세의 랭가의 출발구인 호쿠가 독립된 문학으로 정립된 것이 지금의 하이쿠입니다. 이 하이쿠는 마쓰야마 출신으로 마사오카 시키가 1897년에 창간한 호토토기스, 두견세라고 하죠. 이 호토토기스라는 구집을 통해 대중에게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있고 장수한 그런 하이쿠 전기 간행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국민 스포츠인 야구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마사오카 시키라는 점도 상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쓰야마라고 하면 감귤로 유명한 곳인데요. 최근에는 베니마돈나라는 향이 좋고 당도가 높은 감귤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이쿠의 아버지인 마사오카 시키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러한 하이쿠의 하나의 그 성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마쓰야마시에는 마사오카 시키 기념박물관이 있고요. 여기에 마사오카 시키가 남긴 약 6만 5천여 점의 작품과 유품을 전시하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관광지로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이쿠는 우리나라의 시조와는 달리 창작자 중심적이고 또 독자에게 해석의 여지를 많이 남긴다는 것이 많은 분들의 공통된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이쿠를 짓기 위해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이쿠는 종이와 연필 한 자루만으로도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설령 종이나 연필 한 자루조차 없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
몇 개의 단어를 나열하여 바로 오치로의 하이쿠를 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하이쿠 이야기는 단순히 음수율에 맞추어 단어를 나열한다든지 또는 멋부리기나 근사한 표현으로 장식을 하는 그러한 하이쿠를 소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을 계기로 하이쿠의 깊이를 조금씩 이해나가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그리고 행복을 느끼고 하이쿠가 여러분들의 삶과 더불어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둘째로는 하이쿠라 하면 자연과의 연관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하이쿠는 항상 자연과 연관을 맺고 있으므로 사계의 미묘한 변화에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건 재미없어. 난 풀과 나무의 이름은 전혀 모를 뿐이야. 그뿐만 아니라 기껏 해봤자 참새나 까마귀, 개구리밖에 몰라. 생뚱맞게 웬 하이쿠야? 어우, 머리 아파. 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마 계실 텐데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계속해서 하이쿠를 짓다 보면 어느 순간 풀 이름, 나무 이름, 그리고 곤충 이름, 새 이름 등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이쿠를 시작하면 새롭고 신선한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도 볼 수 있게 된답니다. 물론 하이쿠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겠죠. 이건 하이쿠가 아닌 다른 일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미즈하라 슈오 씨의 구를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치하츠노 하나스기 니케루 야네나라부 이치하츠노 하나스기 니케루 야네나라부 미즈하라 슈오 씨. 처음 하이쿠를 접하시는 분이 이 구를 읊어보신다면 아마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꽃 이름을 모르면 제대로 감상할 수 없을 텐데요. 이치하츠란 북꽃을 말하는데요. 중국이 원산지며 북꽃과의 단연초로 잎은 칼날의 모양을 하고 엷은 초록색을 띱니다. 이름의 유래는 꽃봉오리가 먹을 머금은 북과 같다고 해서 북꽃이라고 합니다. 잎사귀는 난처럼 길고 6월경 잎사귀 사이에서 꽃봉오리가 나오게 되는데 푸른빛이 도는 보라색의 꽃을 피웁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관동 지방이나 동북 지방의 농가에서 이것을 심으면 태풍과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하여 옛날에는 초가집 지붕에 자주 심었다고 전해집니다. 방금 읊어본 하이쿠를 음미해보면 이 구를 지은 시기는 대략 5월이나 6월로 보이고 낮은 야산이나 들녘이 아닌 지붕 위에 붓꽃이 활짝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노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이쿠를 감상하실 때는요,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유롭게 의미 부여를 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5월이나 6월이면 농가는 이미 농번기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농산일로 들녘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이 붓꽃은 농가의 지붕 위에서 보라색의 여유로움과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 하이쿠의 감상을 우리말로 표현해 보고 싶다면 처음부터 지나치게 글자 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또
불필요한 수식어를 달거나 하지 마시고 순수하게 옮겨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구에 대한 감상을 우리말로 읊어볼 테니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붓꽃 오롯이 고귀한 자태 뽐내듯 지붕 위 화원. 붓꽃 오롯이 고귀한 자태 뽐내듯 지붕 위 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말로 읊어보는 하이쿠도 나름 묘미가 있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구는 마사오카 시키로부터 하이쿠 구집인 호토토기스를 이어받아 하이쿠를 완성하고 시키 문화생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하이쿠 시인이라 할 수 있는 다카마 교시의 구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도야마니 히노아타리 타르 가레노카나 도야마니 히노아타리 타르 가레노카나. 다카마 교시.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상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수학이 모두 끝나고 푸르름이 사라진 들녘에 아무리 햇살이 가득 비치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황량감이 이 가레노라는 계절을 통해서 나타나 있다고 감상해 보았습니다. 이 구도 마찬가지로 우리말로 다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먼 산의 햇살 가득 비추이누나 메마른 들판. 먼 산의 햇살 가득 비추이누나 메마른 들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이쿠에는 반드시 계절어, 즉 키구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계절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무키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자연을 소중히 하는 하이쿠에 계절어가 없다면 마치 팥소가 없는 찐빵이지 않겠습니까? 하이쿠는 계절을 나타내는 시라고도 할 수 있듯이 사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 365일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시후, 천문, 지리, 생활, 행사, 동물, 식물 등으로 세분화하여 약 5천여 개 이상의 계절어를 모아서 설명을 하고 또다시 여기에 몇 가지 예시 하이쿠를 수록한 것이 바로 세식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하이쿠의 키구에 관한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형 세식이도 있으니 난 계절어를 몰라서 하이쿠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세식이에서 어떠한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지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봄을 찾아보면 대안이 지나고 입춘이 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강하게라는 계절어가 수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 세식이의 구성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먼저 계절어를 소개하고 계절에 대한 해설과 이 계절어를 사용하고 있는 하이쿠를 예로 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구를 잠시 살펴볼까요? 카와나미노 테가 히라히라또 강 아쿠르.
카와나미노 테가 히라히라또 강아쿠르. 매서운 추위의 시기가 끝나고 드디어 봄이 가까워질 무렵에 밝은 햇살과 그것을 받은 카와나미, 즉 강에 있는 물결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에 있는 물결을 손으로 어인화하여 마치 봄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인 것 같습니다. 히라히라는 사전적으로 마치 나뭇잎이나 깃발이 팔랑팔랑, 나풀나풀, 그리고 팔락팔락 등을 뜻하는데 저는 여기서 마치 사람이 멀리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강아쿠르, 이것이 바로 계절어인데요. 아쿠르라고 표현한 것은 아케루의 고전적 표현이라 보시면 되고 그 의미는 추운 시기가 끝나고 입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글을 제 나름대로 한번 우리말로 읊어보겠습니다. 강에 인 물결 손짓하며 부르네 다가오는 봄. 강에 인 물결 손짓하며 부르네 다가오는 봄. 물론 그 밖에도 다른 가을을 나타내는 계절어이고 나팔꽃도 가을의 계절어이고 그리고 개구리는 봄, 벌레는 가을을, 그리고 화새는 겨울을 나타내는 계절어입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계절어부터 하나하나 기억해 나가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케야스. 자, 이 계절어는 어느 계절을 나타내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가을일까요? 아님 겨울일까요? 잠깐 웹사이트 세시기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직접 기고사이 사이짓기라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웹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셔야 되겠죠. 자, 검색 요령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토바 켄사크가 있고요, 이치란 켄사크, 고즈온 켄사크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아케야스죠. 아케야스를 검색을 해 주시면 이러한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케야스 되어 있고요, 삼하라고 되어 있는데 삼하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음력으로 4, 5, 6월에 해당되는 그러한 시기를 삼하라고 그럽니다. 자, 관련 키고를 보시면 아케야시, 아케야스, 아케하야시, 아케이서그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 타이야라고 해서 짧은 밤이라는 의미로 소개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해설을 보시면 나츠노 요노 아케가 하야이 고도 이유, 그래서 여름 밤은 짧다라는 거죠. 여름은 해가 빨리 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밤이 짧고 해가 긴 그런 여름을 나타내는 키고이기도 합니다. 아케야스. 자, 그럼 관련 하이쿠를 한편 한구를 우리가 찾아볼게요. 자, 바쇼의 하이쿠입니다. 아시아라우 때 쓰이 아케야스키 마루네까나. 아시아라우 때 쓰이 아케야스키 마루네까나. 자, 이 바쇼의 글을 보시면은요, 여행 중에
숙소에서 짐을 풀고 발을 씻고 나니 피로감이 엄청 몰려왔겠죠. 그래서 잠시 누워서 졸고 났더니 벌써 날이 새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게아스라는 기구는 여름밤은 그토록 짧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해가 빨리 뜬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이 짧은 여름 노래를 이렇게 바쇼는 하이쿠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키고에 관한 궁금한 점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으니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약간의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계절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구도 감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맨 먼저 하이쿠의 유래에 대해 짧게나마 소개해 드렸고 세 개의 구를 통해서 계절어와 세시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카메라의 렌즈처럼 찰나적인 장면을 포착하여 아무것도 가미하거나 장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연을 17자의 짧은 시에 담아낼 수 있는 하이쿠, 이 하이쿠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치로의 정형성을 갖춰야 하고 또 여기에 계절어와 키레지를 사용하는 것이 하이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계절어를 이어서 이 키레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이 키레지라는 것은 짧은 형태를 지닌 하이쿠라 하더라도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수 없도록 하여 여운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예컨대 나니나니야, 나니나니카나, 나니나니게리 등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한 문장의 구조를 탈피함과 동시에 감상하는 사람에게 잠깐 쉬게 하여서 하이쿠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처음 하이쿠를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여러분께는 지나치게 형식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이쿠는 대부분이 오치로의 정해진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끔 그 음절수가 남는 경우를 지아말이라 하고 음절수가 부족한 경우를 지타라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입문을 하는 여러분들께서 오치로의 형식을 무시하여 또 지아말이나 지타라즈에 눈을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하이쿠와 사진이 결합되어 일상을 쉽게 사진에 담아 하이쿠를 소개하는 샤하이라는 것도 생겨났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가장 감동적이거나 슬픈 순간을 사진에 담아 그 감상을 하이쿠로 읊어보는 것도 대중적인 하이쿠의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7자의 짧은 시로 긴 여운과 함께 일상의 순간순간을 담아서 SNS 기반의 매체를 통해 발신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나츠야스미 슈쿠다이 나케레바 우레시이나 나츠야스미 슈쿠다이 나케레바 우레시이나 이 구는요, 여름방학 숙제가 없으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내용인데요. 초등학생의 정말 재치 넘치고 순수한 그 마음이 그대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쿠란보 스키買うてし妻が好き
사크란보 스키카우테시 스마가 스키. 자, 이 구는요, 버찌를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날 퇴근을 해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남편을 위해 버찌를 사왔던 거죠. 그래서 평소 아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끝이 없지만 이날은 더더욱 좋아 보이더라 라는 뜻으로 저는 감상을 해봤습니다. 이처럼 작은 호의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이처럼 작은 호의에도 감사해야 할 줄 알고,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K-하이쿠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국어로 짓는 17자의 하이쿠를 K-하이쿠로 합니다. 한국 하이쿠연구원의 곽대기 원장님의 노력으로 뉴욕타임즈 인터내셔널판 기사에도 소개되어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말 17자로 없는 하이쿠 세상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K-하이쿠에 우리의 정서와 자연과 그리고 문화를 가득 담아 하이쿠의 본고장인 일본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한글을 사랑하는 지구촌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제가 2020년 3월 28일자 페이스북에 올린 구입니다. 활짝 핀 벚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말로 읊은 K-하이쿠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벚꽃 피어도 마음속 봄 오지 않네. 코로나19. 이처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일상의 한 단면을 하이쿠로 남겨서 지인들과 함께 공유해 보시면 아마도 멋진 취미 활동이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역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이쿠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를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고 또 즐거움과 웃음, 행복 그리고 슬픔도 모두 나눌 수 있습니다. 또는 누군가에는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며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아닌 외국어로 하이쿠를 지을 때는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사명으로 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단 한 번이라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이쿠는 가식적이거나 화려한 수식어를 버리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자연의 현상과 작자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결코 가공할 수 없고 가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이쿠입니다. 버리면 버릴수록 더 큰 여운을 남기고 버리면 버릴수록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버리면 버릴수록 더 큰 감동이 채워지는 하이쿠. 여러분,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은 비움과 체험의 미학, 하이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